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은 우리가 에어로빅 운동이라고 그러죠. 이제 에어로빅 운동이 이제 원어를 따지니까 에어가 이제 공기, 산소 얘기하는 거고, 빅이 라이프 운동하는 거예요. 이제 에어로빅이라고 해서 전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제 한참 80년대가 불 때 이제 여자들 모여가지고 방에 앉아 막 뛰는 에어로빅 운동 한다는 거. 그래서 에어, 공기를 빅, 많이 마신다 해서 뭐 그렇게 해석해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공기를 많이 하는 이제 운동인데 이제 공기를 많이 쓰고 한다는 게 우리가 몸을 많이 써서 열량을 많이 쓰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이 운동을 하고 산소를 많이 한다는 건 우리 몸을 많이 쓰는 거고 많이 쓰려면 이제 산소도 필요하고 뭐 칼로리도 필요하고 당 이런 거 포도당 이런 것도 필요하고 에너지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공급하려면 산소를 공급하려면은 폐가 많이 움직여야 되고 피를 돌리려면 심장이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심장 기능과 폐 기능과 혈관 기능이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혈관이 아까 보면 이제 나이 먹으면 이게 우리가 이제 노화되면서 이런 혈관에 플레이크도 끼고 뭐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해서 맥박수도 높고 혈관 빨리 이렇게 많이 돌리고 그러면 이제 비유를 하면 뚝 끊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왜 하수구 막히면 고압 전기를 팍 써가지고 뚫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혈관이 좁아지고 뭐 이런 게 있어도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그렇게 많이 혈액을 쓰고 그러면 이 혈관에 있는 벽들이 이렇게 있는데 좁아진 게 좀 그런 것들이 넓어질 수 있고 또 이게 혈관의 탄성이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심장, 혈관계가 이제 심폐, 혈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해서 이제 장점이 있을 수 있는 건 심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번, 70번에서 계속 거기서만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100번도 뛰고 120번도 뛰고 그래서 심장이 막 어느 정도 준비 운동을 해놔서 그래서 이제 이제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게 와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본 체력을 기르는 거고 폐도 많이 움직일 수 있고 이 돌아가는 혈관이 잘 움직이고 또 물론 당연히 이제 많이 뛰니까 칼로리 소모도 많이 되겠죠.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텔레비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이게 뭐 있으면 뭐 무슨 뭐 내가 뭐 누구한테 뭘 줬는데 친구한테 뭐 사기를 당했어. 뭐 돈 갖고 날렸다 이러면 이거 쓰고 넘어지는 이게 스트레스죠. 이제 스트레스가 와서 혈압이 팍 뛰어요. 근데 이제 운동 안 하고 뭐 이제 혈관이 이제 계속 이제 뭐 혈관 뭐 심장 뛰는 게 뭐 낮은 데서만 뛰고 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혈관도 좁아 있고 이러면 혈압 팍 올라가면 쓰러지죠. 뭐 꼭 이렇게 뒷덜미 잡고 쓰러지는 건 아닌데 심장인데 이런 데 부담이 오겠죠. 근데 운동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은 그냥 이게 와서 되면은 그냥 이 정도 에이 그러고 속상하고 마는 정도 이렇게 쓰러지지 않아 우리가 이제 이런 상태로 만들려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혈관이 이렇게 터지지 않게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탄성을 유지해서 이게 강한 스트레스가 오거나 뭐가 와도 이제 이게 유지할 수 있게 터지지 않고 잘 견딜 수 있게 그런 걸 마련해 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도 이게 머스탱인데 이게 차도 그냥 안 굴리고 그냥 두면 이게 엔진도 약해지고 녹슬고 못 쓰잖아요. 그럼 이제 갑자기 뭐 고속도로에서 막 1000km 뛰고 이러면 고장 나죠. 이 폰인데 70년대 나왔죠. 아주 어렸을 때 뭐 어르신들 보시면 기억나시죠. 근데 이 오래된 차라도 계속 정비하고 어느 정도 떠지고 맞으면 그래도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20대, 30대 강한 심장을 갖는 게 아니라 이게 70대, 80대가 됐든 심장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계속 운동을 해줘서 아주 큰 스트레스는 몰라도 그냥 어느 정도 스트레스는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주자는 그 목적에서 이게 이제 심폐운동, 유산소 운동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유산소 운동하고 이 운동이 나오는데 뭐 걷기만 해도 좋아요. 걸으면 돼요. 중년검, 노년검 걸으세요.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그냥 그거에서 물론 이제 그런 뭐 어떤 연구에서는 뭐 걷기만 했더니 좋아졌다는 게 있어요. 그거는 비교를 할 때 안 걸은 사람하고 걸은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당연히 안 걸어본 것보다는 걷는 게 난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서 할 때는 이게 힘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걸어서 세워라. 내가 그냥 걸면서 그냥 산책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숨이 찰 정도로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혈관도 빨리 돌고 이제 피도 빨리 돌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운동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게 이제 서울대 이제 분당병원에인가요? 뭐 재활외과 선생님이라는데 이 선생님 말에 동감해 이게 숨이 좀 차야지 유산소 운동이 되고 그게 효과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저희 와이프가 가끔 어디서 보거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걸 듣고서 그렇구나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한 것 중에서 여자들이 저희 이제 저는 운동하는 걸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집사람도 많이 끌고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여자들이 이제 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끌려 나와서 같이 운동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 해요. 아, 힘이 들어야 운동이구나. 예, 힘이 들어야 운동인 거예요. 운동은 힘이 들어야지, 힘 안 들고 되는 운동은 없어요. 우리가 건강을 뭔가를 이제 하기 위해서 힘 안 들이고 건강을 좀 했으면 좋겠잖아요. 힘든 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먹으면 좋을까? 그런 이제 먹는 거를 찾고, 무슨 뭐 요거 하나, 요거 뭐 까딱하면 좋아지니까 그런 걸 자꾸 찾고, 여러 이제 그 지식 뭐 이렇게 인터넷 유튜브 뭐 이렇게 나올 때 요거 하나면 좋아져요. 요거면 좋아요. 그런 데 많이 빠지는데, 그런 것들은 없어요. 우리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그러고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라는 게 내 몸을 단련해야 되는 거지, 단련하려면 힘이 들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힘드는 걸 싫어하긴 하지만 그래야지 되는 그런 거라서, 힘들게 해야지 운동이 되는 거니까 힘이 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와이프가 얘기한 지 어제 듣고 얘기해, 인사랑은 그 사람 성격에서 나오고 몸매는 그 사람 습관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성격을 잘 써야지 인상이 좋다니, 뭐 성격을 잘 써야 되게 생각하는데, 몸매는 습관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운동이나 이런 게 내 몸속에 배어 있고 힘들어도 하는 게 돼야지 몸매도 유지되고 건강이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은 힘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서 운동을,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이제 강도가 있어요. 이게 구성 요소가 있는데, 강도 어느 정도, 그냥 슬슬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강도, 힘이 어느 정도 드는 강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냥 1분 힘들었어 끝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속 시간이 있어야지 그게 되고, 그리고 횟수, 유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돼서 돼야지 이제 유산소 운동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선 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산소 운동을 한다. 이게 유산소는 산소를 쓰고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강도를 하려면 어느 정도 운동을 이제 평가를 해야지, 어느 정도 강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강도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복잡한 말들이 많이 있어요. 대사당량, 뭐 신체 활동 시 요구되는 산소량, 뭐 어떻게 환경할 때 이제 산소로 들어가는 VO2 max의 무슨 VO, 이거 뭐 최대 산소 섭취량 예비요. 이런 건 되게 어렵죠, 말이. 근데 이제 심박수, 이거는 심장 박동 얘기하는 거예요. 심장 뛰는 거. 요건 우리가 심장 박동 뛰는 거, 심박수, 내 스마트워치에도 있는데, 뭐 토크 테스트 말하는 거, 이런 건 쉽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는 어렵고, 무슨 뭐 연구를 하거나 실험을 하거나 할 때 그래서 쓰는 단위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운동 강도를 얘기할 때 심박수나 토크 테스트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얼마 정도 뛰는지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유산소 운동을 했구나,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심박수가 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 토크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말하는 정도, 운동하면서 이런 걸 볼 수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의 강도를 보고 심박수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심박수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것도 좀 어렵게 될 수 있는데, 차분히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최대 심박수, 심장이 최고로 많이 뛰는 심박수, 이게 내가 최고의 강도로 운동을 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은 심장이 안 돼. 이 정도 뛰면은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서 더 못 뛰어. 그게 내가 유산소 운동을 하는 최고의 강도. 그렇죠? 그때가 이제 최고 등한 거고, 그때 최고의 심박수. 이런 걸 하나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안정 심박수. 안정 심박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심박수. 그럼 이거는 내 운동 강도가 0이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 심박수부터 최대 심박수가 강도로 따지면 강도 0에서 강도 100인 거예요. 그러면 요 강도 0에서 강도 100에서 요 중간에서 0에서 100에서 내가 뭐 50% 강도하겠다, 60% 강도하겠다 그러면 요것만 해서 제일 0에다가 요만큼을 더한 심박수가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목표 심박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최대 심박수, 여기 최대 심박수는 우리가 최고로 100% 고강도 운동했을 때, 그리고 안정 심박수는 우리가 아무 운동 안 했을 때 제일 편할 때 심박수. 그러면 이 여유 심박수는 이제 우리가 여유 심박수라는 건 여기 이제 안정 심박수에서 최대 심박수까지 가는 부분. 요 중에서 몇 프로가 되느냐가
우리가 이제 그 강도의 목표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심박수는 우리 몸에서 최고로 힘들게 운동을 했을 때, 최대 강도로 했을 때 심박수, 그거는 대개 220에서 자기의 만 나이를 뺀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70이다 그러면 내가 150, 220에서 70을 빼면 150이죠. 150이 내 나이 70에서 유산소 운동을 최대로 힘들게 했을 때 심장이 뛰는 거를 그 정도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 심박수는 그냥 안정하고 있을 때, 스마트워치 쳤을 때 안정 심박수 이렇게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있을 때 얼마인가는 나와요. 그냥 이거는 보면 알 수 있고, 아니면 그냥 편안히 앉아서 1분 시계 놓고 이렇게 심박 뛰는 거 재보면 1분에 몇 개 뛰었네. 그럼 이제 그게 안정 심박수가 돼요. 그리고 여유 심박수는 최대 심박수. 내가 이제 가장 100% 고강도 했을 때 최대 심박수, 그때의 심박수에서 내가 최대 안정했을 때 심박수, 그거를 빼면은 이제 여유 심박수, 그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목표 심박수는 안정 심박수. 내가 이제 가만히 있을 때 심장 박동수에다가 여유 심박수. 내가 거기서부터 최대 심박수까지, 최대 운동할 때 할 수 있는 심박수를 이제 몇 프로, 이제 50%다, 60% 곱해서 나오면 그걸 더하면 이제 목표 심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박수,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은 고강도, 저강도, 뭐 중강도, 고강도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 여유 있는 그 심박수에서 이제 최대 이제 30에서 40% 정도가 되면 이제 이게 저강도 운동이다. 이건 별로 효과 없는 거예요. 40에서 60% 정도 되면 중등도 정도 된다. 보통은 중등도 이상을 원하니까 이제 요 정도고, 60에서 90%면은 이제 고강도다. 그냥 생각하실 때 40에서 60. 그래서 40 이하는 저강도, 40에서 60은 중강도, 60 이상은 고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전혀 이제 막 계속 반복해 어렵거나 복잡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유산소 운동을 중등도 강도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 내 심박수가 어느 정도 될 정도로 내가 운동을 유지하면 될지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시로 만 70세,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만 70세인데 가만히 있을 때 안정 심박수가 65 정도 된대요. 그리고 내가 운동하고 싶은 거는 중등도 40에서 60% 중에 한 50% 정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어르신이 이제 중등도 운동을 하겠다 그러면 심박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을 해볼게요. 최대 심박수. 내가 아주 그냥 맥시로 뛰었을 때, 그냥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때 심박수를 보통 어느 쪽으로 봐요. 이게 대충 보는 거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이 정도다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220에서 만 나이를 빼는 거니까 150. 이 70세 어르신은 150 정도 되는 심박수면 아주 그냥 최고로 많이 그냥 힘들게 뛰고 계신 거예요.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최대는 150이다. 안정 심박수는 여기 65 나와 있죠. 그때 잰 거니까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여유 심박수는 내가 최고로 힘들었을 때의 심박수하고 하나도 안 힘들었을 때를 빼면 된다고 그랬죠. 빼서 나온 게 85예요. 그러면 여기 85에다가 여기 안정 심박수를 더하면 이건 150이 되니까 최고가 되는 거고, 여기서 0을 더하면 최저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강도를 더해주면 내가 원하는 강도가 나오죠. 중등도에서 40에서 60 중에서 50%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요. 그러면 안정 심박수, 내가 편안할 때,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강도를 하고 싶어. 50%인데 여유 심박수는 85야. 그러니까 요거에 한 50%는 반 정도를 여기다 더해주면 돼.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안정 심박수 65에 여유 심박수하고 요거 계산한 거 한에서 107.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유산소 운동을 내가 하고 있는 도중에 중등도 강도로 하고 싶다. 나는 스마트워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심박수를 보면서 운동 강도를 유지하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이걸 다시 표를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계산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면 최대 심박수는 내 심장이 최고로 뛸 때, 안정 심박수는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그래서 최대 심박수 구하는 거는 220에서 나이를 빼라. 나이를 빼면 나이가 70이에요. 여기 어르신 예시 나온 게 70이니까. 그러니까 150이 나왔어요. 150이고 안정 심박수는 그냥 내가 재면 되는 거죠. 재니까 65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 65에서 150 뺀 요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85가 되죠. 여유 심박수가 되고 강도는 50%.
요만큼이 85인데 강도는 50%다. 요걸 두 개를 곱하니까 42.5. 그래서 중간은 여기쯤이고. 그래서 목표 심박수를 봤더니 107.5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요거는 그냥 수치만 바꿔놓으면 되니까, 혹시 해보시려면은, 이제 요거, 동영상 보시다가 다시 돌려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정지화면 해놓고 차분차분 보시면 이게 이제 계산하시기 있을 거고, 근데 운동하는데도 이제 좀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이 심박수 보면서 운동하면 좀 이게 동기부여가 저 같은 경우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목표를 해놓고 여기가 됐나 안 돼. 이게 들여다보면서 하는 것도 이제 재미가 있고, 스마트워치 있는 거 뭐 고가가 아니고 보급형이니 뭐니 다 있다 하더라도 이런 기능 운동하면서 쓰는 게 되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귀찮다. 심박수고 뭐고 뭐 스마트워치고 귀찮다. 나는 그냥 이런 거 아니고 이거 뭐 복잡하고 모르겠다. 이제 간단하게 보는 게 이제 토크 테스트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운동하면서 만약에 걷는다, 빨리 걷는다, 뛴다, 뭘 한다 그러면서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이제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대화는 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뭐 좀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노래 부르면서 얘기하자 그러면 너 노래는 못할 정도, 이러면 이제 중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 해보면서 내가 하면서 노래는 못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정도면은 이제 중등도. 그리고 고강도는 노래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숨이 차서 옆 사람 야 말 시키지 마, 뭘 못하겠어 막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고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은 이제 애매하긴 하고 주관적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도 구별해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있는 거는 이게 운동할 때 숨이 차서 노래를 못할 정도로 그런 정도까지의 이제 그 강도가 돼야지 운동이구나 이제 아실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략 봐서 이제 심박수를 내가 기준으로 해서 본다 그러면 보통 이제 유산소 운동할 때 중등도 이상을 하시라고 그러거든요. 심박수가 한 100에서 110 정도 되는 정도면 대충은 다 그 범위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를 계산해서 보시기 귀찮으면 그 정도 해보면 될 것 같다는 거 하고, 또 이제 토크 테스트라면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지만 노래 부르기 어려운 정도, 이 정도를 참고를 하셔서 운동 강도를 힘들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개 데리고 이렇게 가는 그건 이제 운동이 아니다. 내 건강에 신체 활동이긴 하지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신체 활동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의 이제 강도는 그 정도 되는데, 이제 중등도 이상의 그 정도의 이제 운동을 유산소 운동을 권하고, 운동 시간은 한 번 할 때 한 30분 이상, 1시간 정도 하셔도 되고, 주 5회 150분 이상 이렇게 하시냐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강도는 이제 20분에서 30분 정도 하시고, 고강도니까 이건 뭐 3번 정도 하셔도 되겠다. 고강도니까 60분 이상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머리에 담아 두실 때는 그냥 중등도 운동을 30분 이상을 이제 뭐 토요일은 뭐 자제분들하고 만나서 뭐 식사하시거나 누구 하실 때도 있고, 뭐 일요일 나는 그 교회 가고 뭐 사회활동하시고 그러실 때도 있으니까, 내가 월, 화, 수, 목, 금, 토 5일 동안 유산소 운동을 숨가쁜 운동을 30분 이상 한다.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그게 이제 제일 적절한 이제 유산소 운동이 되지 않을까. 유산소 운동은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 뭐 이거 굳이 그렇게 숨찬 운동이 되면 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걷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속보로 걸으셔야 돼요. 그냥 이러 하고 심박수 80에 이거는 이제 그 도움이 되는 유산소 운동은 아니고요. 댄스 좋아하는 그때 할머니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2시간씩 댄스를 하는데 이제 무릎이 아파서 뭐 하시는데, 너무 과한 건 아니고 무리 되지 않게 하시고, 뭐 지르박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인데 그 뭐 굽 있는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무릎 아플 수 있으니까 이거 그렇고, 자전거 타기에서 숨차게 타면 좋은데 이것도 조심하시고, 자전거 탈 때 넘어지지 않게, 그리고 자전거 안장 같은 거 높이 잘해서 무릎이 과도하게 구부러지지 않게. 제가 권하는 베스트는 수영이고요. 수영일 때 제일 이제 수영하면은 이제 관절 부담도 적고 쓰시면서 이제 하시면 좋으니까 부담도 적고, 그래서 하시는 걸 권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좋고. 근데 이제 운동하면 좋은데 다 좋은데 이제 주의점도 있어요.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 운동 뭐 어떤 방송 보시고 갑자기 유산소 운동인데 갑자기 막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부담되니까 운동은 차분차분 하시는데, 내가 가슴 통증, 조임 압박감, 이제 심장에 기저질환이 있어서 부담이 돼서 어떤 운동을 할 때 막 이렇게 부담이 되시지 않게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그런 것도 미리 보셔야 되고, 또 현기증이나 어지러움증이 있다.
약 복용하거나 이럴 때 운동한다고 뛰다가 좀 혈압 왔다 갔다 하고 뭐 이제 혈당 좀 떨어지고 그럴 때 운동이 안 되니까 그런 거 또 혈압 이런 것도 미리 보셔야 되고 원하는 걸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붓는 증상 이제 무릎이나 이런 데 관절염이 있거나 그래서 운동이 과할 때 이런 데 부담이 되거나 문제되는 거 또 불안정한 보조 장치를 사용하고 그런 것들 뭐 워커에 있던 분이 갑자기 뛰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 다 보셔야 되고 이런 거 다 확인하고 하셔야 되고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은 필수이기 운동은 필수이긴 하지만 내 상태를 보고 거기에 맞게 해야지. 이제 해야 된 그 뭐 상황에 맞는 운동은 있어요. 아무리 뭐 내가 인제 신체가 뭐 잘 뭐 활동에 제한이 있어도 거기에 할 수 있는 운동은 있거든요. 인제 그렇게 찾아서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인제 맞지 않게 하는 거는 오히려 더 과할 수 있으니까 그게 맞게 하셔야 된다. 이제 고혈압 인제 많죠. 고혈압 있는 분들도 운동을 하셔야 되고 운동하면은 꾸준히 하면 이제 5에서 7 뭐 이런 혈압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게 유산소 운동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 고혈압이 발생하는 게 안 한 분들에 비해서 50% 적다고 이런 말도 하고 하지만 운동을 하고 나서인 게 인제 효과가 나오는 거죠. 운동할 때는 혈압이 올라요. 이제 이게 이제 그 유산소 운동하면 빨리 돌리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200에서 한 110 인제 이상 되는 경우는 운동을 하지 말라 그러는 게 일반적으로 권하는 사항인데 이 경우는 여기서 더 높아지면 이 고혈압 때문에 인제 문제가 될까 그렇고 운동 중에도 한 이제 혈압이 올라가서 220에서 105를 넘지 않게 주의하셔야 된다니까 혈압이 인제 조절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적절하게 너무 올라가지 않게 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 당뇨에서도 인제 하는 게 좋은데 이 당뇨는 체중 감소랑 인제 뭐 혈당 관리에 많은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 하시고 하는데 혈당이 300 이상이거나 60 이하, 60 이하는 저혈당이잖아요. 이 저혈당에서 운동할 때 이걸 써 버리면 더 떨어지면 위험할 수 있죠. 고혈당일 때면 운동해서 혈당을 높인다. 운동하면 이 당을 좀 올리는 그게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탈수가 되거나 그러면 이제 고혈당 뭐 혈증 뭐 이런 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요럴 때는 인제 좀 조절해서 좀 안정하게 한 상태에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항상 당뇨 있으신 분은 운동량에 따라서 저혈당에 대비해서 사탕 이런 걸 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있고요. 시간이 지났는데 뒤에 인제 준비된 게 없어서 제가 이제 말이 길어지는데 이걸 또 끊고 하면 그럴까 봐 인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운동을 하면서 체중하고도 또 인제 많이 유산소 운동하면 체중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인제 유튜브에 보면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자전거 타고 열심히 사는데 살은 왜 찌지? 뭐 운동 많이 해도 왜 찌 이게 인제 내용 들어가 보면 그런 얘기예요. 인제 자전거를 타러 가는데 팔당에 간다. 그래서 라이딩하고 뭐 팀을 모아서 가는데 가서 초계국수 먹고 두물머리 차고 가는데 거기서 핫도그 먹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데 가고 나서 먹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인제 살 빠지지 않죠. 그래서 운동을 하고 이걸 체중하고 관련돼서 운동을 많이 하면 살이 빠질 것 같다. 또 이만큼 운동을 했으면 내가 먹어야 되지 않을까. 운동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인제 해서 내가 성취감이나 이런 걸 느끼지만 내가 운동을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나한테 보상이 주어지거나 내가 하면 안 될 것처럼 생각을 했던 행동들을 내가 이 운동을 했다고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했으니까 뭐 이게 건강에 안 좋으니까 요거를 하면 이게 좋아져.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좋을 건 없어요. 네이버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70kg인 사람이 2시간 걸었대요. 빨리 운동해서 550kcal 했어. 나 2시간 운동했어. 잘했지? 이렇게 인정했으니까 출출하고 이제 영양 보충해야지. 만약에 했어요. 짜장면 한 그릇 먹었어요. 짜장면이면 우리가 뭐 짜장면을 때웠다고 그러지 뭐 제대로 된 식사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뭐 잘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먹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칼로리가 면이 280에 뭐 소스가 다 하면 700에서 한 800 정도 된대요. 900 이상 되고 챗GPT에서 봤는데 그러면 얼마예요? 2시간 걸어도 짜장면 한 그릇 먹은 것만큼 운동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운동을 했다고 뭘 먹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내가 평소에 이제 하는 것보다 이제 그 운동을 했다고 해서 그게 뭐 아주 체중을 많이 줄이고 그러는 만큼 연령이 쓰는 건 아니고 그러려면 엄청나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관절 다 망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운동을 하는 게 좋다. 어르신이 이제 비온 뒤 보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제 친구분하고 전화해서 야 이제 운동해야 된대. 우리 오늘 청계산 가자. 그래서 청계산 갔어요. 그래서 70km인데 이제 등산을 했어요. 그래서 한 뭐 3시간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한 3시간 됐어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운동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운동했으니까 이제 보충하자. 이제 1800칼로리 가까이 썼으니까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있어요. 뭐 많이 음식점 많이 있죠. 그래서 친구 오래간만에 하고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한 것 같아서 이제 보충하고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죠. 파전 1인분 보쌈 1인분 막걸리 한 잔씩 한 병씩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뭐 파전이 한 800칼로리 되죠. 보쌈 한 750, 막걸리 300 다 했더니 1775칼로리. 산에 가서 3시간 운동하신 거 이거 그냥 식사하신 거 다 날라간 거예요. 이거는 뭐 운동 효과, 뭐 칼로리 소모 없는 다 그대로 들어간 거죠. 어르신 오래간만에 산에 올라갔어요. 다리 해서 후들거려요. 또 식사하시고 뭐 막걸리 한 잔 했죠. 또 다리 후들거리는데 약간 알딸딸하신데 화장실 갔다 넘어져서 또 고관절 부여. 이러면 아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하고 나서 어떤 이게 보상이라든지 내가 이 운동을 이제 체중 조절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실제로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운동하는데 뛰는데 자세 하나만 바꿨더니 체중이 몇 킬로가 빠졌어요. 그거는 뭐 식단이 조절이 뒷받침되지 않은 운동에서의 그 칼로리 조절은 운동으로 체중 조절은 그건 저희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체중 조절은 식단으로 하는 거고 운동은 그냥 그걸 뒷받침하고 하는 거지 절대로 운동하는 걸로 뭐 체중 조절하고 근육 강화하고 뭐 관절에서 관절 운동 치료 이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때 그런 이제 운동했다라는 그런 이제 기분으로 또 자만해서 다른 걸 해서 그 운동 효과를 망치지 않기를 그럴 이제 말씀드립니다.